헌법재판소 구성, 그러니까 어제 헌법재판소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인하여 지금 헌법재판소에 예상되는 성향별 구성이 향후 이재명 전 대표의 5개 형사재판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논쟁에도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같이 있습니다. 바로 이 헌법 84조 문제인데요. 만약에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진보재판관을 임명하게 될 경우에 이 전 대표에게 헌법재판소가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소위 발판이 되게 한 것이 이번 인용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법 쪽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번 가처분 인용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출마 명분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야 한다라는 명분을 쌓기에는 역설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좋은 그 결과가 연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부는 뭐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고요.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행정권을 국민의힘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독주하는 것을 거부권이라는 제2요구권이라는 권한을 행사하면서 일정 정도의 대한민국의 균형, 평형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대선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입법 행정은 독점하게 되는 거고요. 사법부와 관련해서는 이미 김명수 전 대법관 시절부터 사법부의 좌편향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 2명을 차기 대통령이 그것도 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면 정말로 87 체제에서 사회적 갈등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마저 이념적으로 편향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선거 결과가 있을 때마다 저는 인상적으로 봤던 언론의 제목이 이런 거예요. 국민의 선택은 절묘했다. 국민은 이 권한과 이 권력을 한 곳에 몰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판결이 오히려 앞으로 치러지는 대선 국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지금 두 분께서도 그런 말씀 해주셨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러 논란을 무릅쓰고 이 결단을 내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헌법재판소까지 민주당, 그러니까 입법부 이미 장악했고 행정부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이 더불어민주당의 손에 넘어가는 걸 막아야 한다라는 이런 절박감이 있었다는 분석도 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헌재 결정이 사실상 굉장히 주목받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인용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또 문제를 야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의 대권 행보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분석 두 분께서 해주셨고 더 나아가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명분까지 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해주셨는데 조윤선 변호사께서는 어제 그 인용 결정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던 이런 일들, 이런 주장들,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어제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죠. 근데 그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판결문에 나와 있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반대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 9명의 헌법재판관이 수기를 거쳐서 판단한 겁니다. 그것 자체는 사실상 추후에 있을 본안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권한대행으로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가처분 인용 결정문 치고는 굉장히 많은 7페이지에 대한 분량의 결정문이 나왔어요. 그만큼 굉장히 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침착하게 모든 내용들을 적시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추후에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그런 결정문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한덕수 총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미 나왔다고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추후에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보수로서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 자체가 저는 공무원으로서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총리 지금 국민의힘 당원 아니잖아요. 총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 진영
논리를 받아들여가지고 진보 진영의 그런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권한 대행을 지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절차 자체가 네.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가 있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를 카운터 파트너처럼 대하고 있다는 주장도 저는 오히려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떠한 기조죠? 관세 압박을 굉장히 모든 국가에 대해서 강하게 푸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만 우호적인 입장을 취한다? 왜 그럴까요? 저는 오히려 한덕수 총리가 본인이 지금 대선 출마를 앞두고 염두에 두고 있다 보니 본인의 치적 쌓기용으로 관세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포함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관세 협상에 응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노련하게 대응할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두고 본다면 한덕수 총리가 지금까지 행한 행위 자체가 모든 것이 정치적인 행위다. 본인의 대선 행보를 앞두고 한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속히 총리직을 사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은 내일로 예정된 문영배, 이미선 2명의 이제 현직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후임 재판관에 대한 그러니까 지명을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했던 것, 그 대행이 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했기 때문에 했다라는 점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한덕수 대행의 대권 가도로 향하는 한덕수 대행 행보의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 부분은 정치권 안팎의 여러 가지 해석들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해석의 목소리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 초래하는 지금 이런 상황을 위해서 범보수 단일화까지도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한덕수 차출론의 목소리를 내온 박수영 의원이 돌연 김문수 후보 캠프에 합류하면서 실행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문수 등 보수우파 지지 후보의 경제 전문가 한덕수 대행의 시너지를 더하면 지금 국민의힘 소속 혹은 보수 진영의 후보가 오는 대권에서 이길 수 있다. 지금 이런 주장하는 건데 한덕수, 김문수를 최종 후보 만들어서 한덕수와 단일화. 이 계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손님 부장님? 일단 박수영 의원이 나섰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박수영 의원이 일종의 연판장을 돌려서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인데 딱 절반, 54명의 그 서명을 받았어요.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해야 된다는 서명을. 네. 그런데 일단 경선에 참여를 하지 않으니 김문수 캠프로 갔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터널의 목마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가서 일단 김문수 전 장관을 국민의힘 후보로 뽑아놓고 네. 그다음에 본인이 한덕수 대행과의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두 사람 이제 단일화해서 시너지를 극대화시킨다. 그리고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해서는 외연 확장성 문제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한덕수 대행이 그것을 받쳐줄 수 있다. 이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정책총괄본부장으로 갔는데 김문수 전 장관이 받아들였다는 게 중요하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김문수 전 장관 이거 받아들였다는 것은 꼭 제안을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와달라고. 예. 그럼 와달라고 제안을 하고 그런 중요한 정책 총괄본부장 자리를 줬다면은 네. 본인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이 되면은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담보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일단 한덕수 대행의 이 나중에 단일화에 나서는 것은 일종의 변수보다 상수가 되어가는 것 아닌가. 또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본인이 불출마 의사가 있으면 벌써 밝혔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본인이 밝혔겠죠. 그리고 다만 하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심판이 선수를 뛰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여권 입장에서는 그 범보수 입장에서는 워낙 다급하기 때문에 네. 다급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이 명분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어쨌든 그런 공감대가 있다면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은 이런 명분이 좀 떨어져도 실행을 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출마를 하잖아요. 그런 것과도 또 비교를 할 수도 있겠죠.